안녕하세요. 부자경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에 위치한 수익률이 좋은 근린 다가구 주택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건물 외부 전경입니다. 1층에 이제 근린 2층, 3층, 4층이 이제 다가구 주택. 건물이 한마디로 잘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외관에서만 봐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남측 방향에서 본 이제 오늘의 물건입니다. 건물 아주 대형 건물이죠.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큰 건물을 참 보기 드뭅니다.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이 주차장 부분, 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주차장이 넓으면 그만큼 공실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실률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이제 신축급입니다. 1층 근린 부분을 한번 보면은 45평 정도 되는 그래도 비교적 큰 면적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자, 이런 다가구 건물은 거의 A급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층 평면 구조도입니다. 여기서 우선 이제 그 빨간 표시한 부분이 제시의 부분입니다. 이제 제시의 건물이지만 위반 건축물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2층 1.5룸이 7호실이 있습니다. 구조가 좀 좋습니다. 이제 2층의 복도와 경관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고 요 부분이 바로 이게 엘리베이터죠. 이게 이제 계단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장점이 있다. 자, 3층 평면 구조인데 3층도 똑같습니다. 네, 3층에 1.5룸이 7호실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4층 부분인데 2인 세대가 이렇게 거주를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죠. 방이 하나, 둘, 에, 이제 세 개인데 또 거실 따로, 주방 따로, 또 확장형 발코니. 자, 여기는 이제 그 주인 세대 외에 1.5룸이 사무실이 있고 완룸이 니노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다. 4층 복도 이제 컨디션이죠. 이게 이제 주인 세대 현관문이고, 이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 옥상 부분에는 이게 태양광 판넬로 시공을 해서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창고 부분이 하나 또 있고, 여기도 이제 천막 창고가 있습니다. 이거 태양광 판넬들이 전부 다 제시의 건물이지만 매각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이제 정자 부분도 역시 이제 매각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1층 주차장분에 설치된 LPG 저장고죠. 요 부분도 제시의 건물이지만 매각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법원 경매 정거지입니다. 사건을 검색해 볼까요? 사건 번호는 2022-501715 원주 지원에서 2023년 3월 20일 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목록을 보면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마읍 동아리 1540번지에 소재한 해당 소재지 토지 이후에 지상 4층 건물로 진 근린주택입니다. 여기 이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근린주택입니다. 자, 이 면적을 보면 상당히 크죠? 1043.52평방미터. 무려 315평이 넘는 그런 대형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 이렇게 지금 싸게 진행되고 있다. 자, 토지도 160.29평이나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다가구 주택의 그 평수가 80평이면 큰 평수로 이렇게 보는데 이건 거의 2배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면적과 또 넓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다가구 주택에서는 최대의 장점을 가진 그런 물건이고, 여기 이제 제시의 건물에 이렇게 다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전부 다 매각대금에 포함됐습니다. 최초 매각대금이 18억 4,314만 6,680원에 시작한 금액이 이번 차수 3회차입니다. 감정가 50% 이내에 떨어진 금액으로 9억 314만 2천 원에 시작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감정 시점은 2022년 5월 11일 날 이제 감정을 했고요. 건물하고 제시의 건물 토지가 포함돼서 매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위반된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4월 4일, 지금 5년이 안 됐습니다. 아주 신축입니다. 지상 4층으로 4개 건축돼서 또 1층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합굴안에 보면 통상 경매로 나온 물건들,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기타 이 권리가 설정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울구란도 깨끗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 물건은 2020년 6월 3일자에 이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임대를 놓고 있다가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은 그런 물건입니다.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는데 근저당권 3억 원을 가지고 한창 아무개가 2021년 5월 11일자에 이제 경매를 신청한 물건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근저당이 2건 있는데
총 합이 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채권자가 원주농협으로 6억 원이 최고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한창 암흑의 경매 신청권자죠. 3억 원에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창 암흑에는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잉여가 발생 시에는 경매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무잉여에 의해서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원주농협에서 곧바로 이제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임차권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이 물건은 뭐 권리가 이게 설정이 많지는 않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2월 25일자 원주농협 근저당권으로서 해당 물건은 이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자,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임차인 분석입니다. 자, 여기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20명이 지금 임차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권리 분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그렇다고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인수나 또는 그 소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는 특별 매각 조건에 별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 임차인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 최선순위 설정 일자라고 표기된 부분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6월 3일자 근저당권임을 확인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 접수 일자와 주택 세입자의 전입일자, 근린 세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중에서 얻은 것이 선순위고 후순위를 가려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 전입일자가 빠르거나 사업일자가 빠르면 우리는 그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도 하죠.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 분석, 그 중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어떻게 분석하냐? 통상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하느냐? 또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인수 금액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을 일부 인수 대상 임차인인지 또 그 일부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도 또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임차 보증금 전액 인수 대상이 아닌 임차인인지 여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분석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분석한 이후에 입찰 보증금을 정하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분석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물건이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킹을 하고 넘어가면 큰 하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 분석을 해보니까 총 20가구가 있죠. 1층 근린 분봉과 2층, 3층 19가에서 20가구 중에서 권리신고나 배당 요구된 세대수는 17세대입니다. 그 17세대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5세대. 그런데 그중 4세대는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액 배당받습니다. 결론은 4세대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미신고 가구가 이제 308호, 또 501호. 요 501호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신고자가 이제 한 명이 있는데 호수는 표시가 안 돼 있고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박도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권리신고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201호에 전입한 걸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호에도 지금 별도의 임차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세대원이다. 근데 여기 이제 308호 이제 미세대자는 전입일자가 2019년 2월 28일.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이거는 인수 대상인데 그 인수 금액을 살펴보면 5세대 외에는 전부 다 월세 보증금이 300에서 500만 원입니다. 그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간 가구 수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308호 세입자가 향후에 이제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이제 모든 서류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이 인수 대상이고
그렇지 않고 300에 500만 원이 인수 대상이다. 그러면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매각 대금의 어떤 큰 포지션을 볼 때 이 308호 인수 대상은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임차인 20가구, 총 보면은 임차인 전부가 무배당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은 명도도 수월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 물건은 2020년에서 2022년도에 발생한 임차 보증금을 신고한 금액입니다. 자, 1층 근리는 이제 미신고가 됐고요. 2층은 보증금이 2,900만 원에 월 291만 원. 3층은 보증금이 1억 6,100만 원에 월 120만 원. 여기에 이제 308원은 빠진 거죠. 4층은 보증금이 1억 800만 원에 월 72만 원. 501호도 역시 빠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1층 근린 308호 501호를 제외한 보증금 신고 총액이 2억 9,800만 원에 월 483만 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됩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 가격을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보증금 환산 예상액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1호당 보증금이 5천만 원, 20호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은 총 여기에 최대 5천만 원 이제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1층 근린과 주인세대 미신고 가격까지 포함해서 물론 주인세대를 세놓을 경우나 근린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겠죠.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5천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총 보증금 총액을 10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저 매각가가 9억 314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10억을 가지고 월세를 전환을 해서 지금 현 소유자가 이제 세를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금 신고 총액이 2억 9,800만 원에 월 483만 원. 요건 17세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17세대로 기준을 했을 때 보증금 예상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8억 5천만 원이 이제 발생되는데 이 중에 보증금은 2억 9,800만 원을 받고 5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인데 그렇다고 보면 5억 5,200만 원 가지고 월 483만 원이 나오는데 과연 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483만 원이면 1년에 5,796만 원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임대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10.5%나 됩니다. 이 10.5%, 지금 우리가 대출 금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요즘 뭐, 주담대 금리 한 6%대면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6%대 대출을 가지고 10.5%를 우리가 취득을 한다? 계산상으로 4% 이상을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에버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버러지를 얼마만큼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자, 임대 수익 가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매 가격, 이 해당 물건 주변에 유사한 물건들에 대해서 매물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대입니다. 명품 하우스라는 이 물건 유성에서 봐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넓은 주차장이 보이고 건물 신축한 지 뭐 5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뭐 흠을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자, 바로 옆에 이 물건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 면적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면적은 대지가 160평에 건평이 315평입니다. 엄청나게 대형 면적입니다. 자, 여기 14억이라고 나온 물건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 한번 검색해 볼까요? 한 120평 정도 된다고 보네요. 대지가. 또 655평방미터. 이건 200평도 안 되네요. 건물 면적이 200평도 안 되는데 우리는 315평이 넘습니다. 그런 면적이 지금 14억에 지금 매물대가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라고 평가됐는데 1억 6,600만 원에 670만 원. 이 물건도 거의 뭐 평가를 해보면 10% 이상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물건보다 작은 물건이 지금 14억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우리 물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9억대에 진행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문막 IC에서 바로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는 또 의외로 산단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게 산단입니다. 이게 지금 위성으로 봐서 그렇지 규모가 상당히 큰 산단이고 오늘의 물건 바로 인근에도 이렇게 농공산단이든지 또 일반 산단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삼양기업이라는 또 큰 회사도 들어와 있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가구 주택의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다. 주변 물건도 한번 또 볼까요? 건물 160평 줬고 땅도 거의 배 차이. 그런데 15억 5천입니다. 와. 그렇다고 뭐 우리 물건의 가치, 우리 물건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좋은지를 매물대로 보고도 금방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여기다 3억 2,700에 2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참 그 월세 수익률이 나은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물건하고 이 비교될 만한 규모가 좀 있을까요? 이거 18억짜리가 있네요. 18억짜리를 보니까 3억 8,600에 935만 원.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땅이 좀 큽니다. 372 21, 372 한 230평 정도 되네요. 우리보다 땅이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 컨디션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은 적습니다. 3618, 372, 21, 한 230평 정도 되네요. 우리 물건보다 한 80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80평이면 또 방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18억, 면적이 우리보다 반 정도 작은 것들이 10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 비교 분석 잘 해보십시오. 자, 이 해당 물건은 국토교통부예요. 예, 이제 실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매물이 뭐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 이 지역은 또 다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물건에 대한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 또 물건의 상태, 또 주차 여건 등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부 평면 구조라든지 그 방 개수,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물건을 이제 분석을 해봤고 또 등기상의 권리 분석도 해봤습니다. 임차인 분석까지 해봤고요. 수익 분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 그런 물건에 대해서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임대 시세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또 아울러 매매 시세까지 분석을 해보고 대출 상황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물건은 2020년 구입 당시에 원주 농협에서 채권 최고 금액을 6억을 대출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 채권액은 5억에서 5억 4,500 정도를 대출받아서 이 물건을 매입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본인은 그 어떤 개인의 신용도나 그런 등등에 따라서 대출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동산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출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한 후 수익률 검토를 최종해서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